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시즌2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,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왔어요. 지난번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일본 쪽 살펴봤고,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중국 근대 쪽 살펴봤죠.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수평님께서 조선시대 관련한 어떤 그 주제로 해가지고, 질병과 어떤 사회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해 줄 겁니다. 자, 수평님 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수평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볼 주제는요, 1821년, 그러니까 순주 21년에 조선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이 발표 자료의 근간이 된 거는 이제 뭐 신동원 선생님의 저서 한 권과 김신혜 선생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제시킨 논문 한 편을 기초로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.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. 네. 1821년 8월 13일에 평안감사 김희교로부터 장계 한 편이 오게 됩니다. 이때 장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료 화면에서 보였듯이 당시 이제 평양성 안팎으로 지난달 7월 말부터 괴질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병에 걸린다면 이제 구토와 설사를 앓다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사망하는데, 당시 이 평양성 일대에서 10일 동안에 무려 100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이 괴질의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해 가지고 당시 이제 평안감사 김희교는 약도 쓰고 의원도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평안감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당시에 이제 평양 일대에 영험한 곳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공교롭게도 이 평안도에서 이 괴질이 일어났다는 이제 보고가 왔을 때 이미 한양에 이 괴질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당시 이 괴질의 정체는 무엇이냐? 당시 1821년 조선에서는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이 수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조선왕조 실록을 보더라도 당시 이 괴질의 이 병에 대해 가지고 이름도 모를 괴질이다, 또는 의원도 약도 소용이 없는 병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질병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바로 콜레라라는 것입니다. 이 당시에 이 콜레라라는 것은 지금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콜레라는 주로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일어나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염병 자체가 본래는 이제 인도 대륙에만 유행했던 풍토병이었는데, 이것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, 영국이 인도에 진출한 이후부터 이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고, 이 인도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광대한 이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19세기에 들어가지고 당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레라의 허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당시 1821년에 조선에 들어온 콜레라의 그 전파 경로를 보자면, 우선은 이제 조선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기 이전에 아시아 지역에 이제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. 그 발병의 시작지는 이제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게 되는데, 우선은 이제 인도 캘커타 지역에서 영국군 사이에서 이 콜레라가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미얀마 그리고 타이를 거쳐서 중국 남부 광둥성 지역까지 이 콜레라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820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영파 지역, 닝보 지역에까지 콜레라가 확산이 되었고, 이 1820년의 전파는, 중국에서의 전파는 이 영파까지
간파되는 정도로 이제 그쳤는데 바로 그 이듬해 다시 한번 이 콜레라가 확산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난징, 산동, 베이징, 조선을 거쳐가지고 콜레라가 이제 조선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. 이때 이 18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청나라 전역에서 이 콜레라가 확산이 되었다고 할 만큼 이 짧은 2년 사이에 콜레라가 이 아시아 지역을 아주 강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잠깐만요. 그 예. 앞에 보면 중국에서 이제 조선에 는 그 경로를 보면 그 사행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시인을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? 정확한 이제 유입 경로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일단 뒤에서 언급이 되긴 되겠지만 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경로 자체가 예 뒤에 있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그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도 이 질병 자체가 솔직히 이 질병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이다.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는 온갖 낭설들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서 이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당시 이제 청나라를 다녀온 서장관 홍원모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데요. 당시 이제 홍원모가 청나라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병은 남만 지역에서 백년교를 익힌 자들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우물과 오이밭에 독약을 뿌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곧바로 죽으니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. 라고 한 겁니다. 당시 이제 청나라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 서장관이 청나라에서 들은 바로는 이 백년교가 이제 천하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제 우물이라던가 이제 오이밭에 이제 독약을 뿌려가지고 사회 혼란을 기도했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청나라에서 이 괴질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조금 좀 낭설이긴 하지만 이 콜레라라는 병 자체가 이제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백년교도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제 청나라 사람들도 어렴풋이 이 병이 이제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요. 이제 1820에 잠시만요. 앞에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? 그 백년교 혹시 예. 그 중국사 전공하신 하치님께서 백년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왜 청나라에서 조정에서 이 백년교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1821년경쯤 되면은 이때가 아마 가경 연간이었을 거예요. 청나라에서 치면. 근데 이 걸룡연간 후반부터 가경 연간까지 백년교도들의 난이 있었어요. 이 백년교도의 난은 주로 지금의 섬서동 쪽에서 많이 났는데 얘네가 좀 비밀 결사의 성격이 강해서 이게 부드러진 데가 섬서성이었지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양쯔강 이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. 이 가경계 때가 되면은 좀 국가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요. 또 인구 통제도 안 되거든요. 이때 한 중국 인구가 한 3억 명에서 4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국가 시스템은 이 늘어난 인구를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지하 조직들도 제대로 못 잡는 상태고
백령기호도들의 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상태였죠. 그래서 아마 청나라에서도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또 희한한 병이 도니까 아마 그 책임을 이 백령교도들한테 돌린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백령교도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,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네요. 이게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죠? 그 사회 혼란이 되게 커지니까 네. 정부가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조선인들이 막 우물에 독을 타느니 그다음에 막 사람을 죽이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소문을 퍼뜨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백령교 자체가 이제 반정부 단체고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그 시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약간 자기들의 정치의식 어떤 실책을 좀 감추려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게 누군가 말하기라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가 좀 진짜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, 청나라 관료의 사연을 갔으니까, 말인지 예. 이게 뭐 그냥 북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말인지 조금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나라 조정이나 고위 관료, 북경에 사는 사람들 인식에는 뭔가 백령교도들이 이 계지를 뿌렸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우물은 이해할 수 있어요. 뭐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. 근데 하고 많은 여러 작물 중에 왜 하필 오이밭에 이거를 뿌렸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을까? 약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오이를 먹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왜 뭐 여러 가지 작물들 뭐 과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이 밭일까? 약간 이런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이 좀 떠올랐거든요.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. 왜 하필 오이였는지. 아마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지금 괴질이 굉장히 널리 퍼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물에서 이제 물을 많이 먹었듯이 오이를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그 서민들이 많이 먹지 않았을까?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하네요. 그럴 이게, 수도 있고. 이게 어떻게 보면은, 이 홍엄모가 그 과전에 뿌렸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, 이 과전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땐 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, 뭐 그때 중국에서는 다른 밭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, 그러네요. 과가 여러 개가 예, 있으니까. 근데 홍엄모 입장에서는 당시 뭐 이제 여러 연구를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밝힌 것을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뭐 야채를 이제 생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먹었던 게 또 오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익숙한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오이를 보통 우리가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. 안 씻고 먹으니까 이게 네,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오이가 또 주범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겠죠, 아마. 아까 수평님 이야기하셨는데 나름 그래도 이 시기 사람들도 막연하게라도 그 경로를 대충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뭘 먹고 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약간 같아요. 이런 거는 이론적인 오랫동안. 것보다는 약간 임상 네. 경험에서 온 게 아닌가. 경험이죠, 그쵸, 경험.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걸리더라 하니까 저거 먹으면 병이 걸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되게 재밌네요. 저 혹시 죄송한데 네네. 지금 화면에 PPT 화면만 나오죠? 네, PPT 화면만 나와요. 제 거 그 카메라 나온 거 영상 사람 얼굴 나온 것도 같이 나오나 해가지고
PPT 가리나 해가지고. 아 근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- 아니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이거 되게 일러스트를 그린 거예요? 뭐예요? 펜으로 그린 거예요? 펜이요. 탭, 델탭. 야 진짜 멋있다. 되게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. 진짜 잘 그렸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실력이 웹툰 실력 진짜 버금가는데요 이거. 저는 게을러서 못합니다. 맨날 게으른 사람한테 일러스트가 짱인 것 같아요. 수평이 혹시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건 아니죠? 아 요새 쉬고 있어가지고. 네, 아 그림 이런 그리고 걸로 스트레스 풀면 좋죠.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방학 때 푸는 게 궁금한 게 얼마나 건전한 방학 때 할 건 많지만. 그쵸. 힘입니까? 할거 많지만 부러워요 이런 거. 그 약간 그 이해 추가하면 수평님이 저희 사학과 게시판에 자주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곤 합니다. 재밌습니다. 띄워줬어요. 네. 아, 다음 넘어갈까요? 아까 그 지도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지도. 앞에 그 중국지도요? 예. 뭐 아까 그 호열자, 콜레라. 네. 아까 광동으로 왔다고 했잖아요. 네. 왜 광동이냐면 영국이 주로 청과 교섭을 할 때 광동에 더하거든요. 광동에 13개 상점이 있어요.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영국과 교류할 수 있는 13개 상점을 열어줘요. 그거 공행이라고 하는데 그 공행을 통해서 영국과 청이 교역을 하는 거죠. 아직 이때 뭐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아니었고 주로 그냥 교역 관계. 네, 이 광주 지역에 이 영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여기가 또 하나의 콜레라의 허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려고 지도를 잠깐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그 이건 뭐 기록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영국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파가 된 경로를 보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그러니까 괴질에 걸린 사람이 전파가 된 걸까요? 아니면 물건에 이 괴질 관련한 균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? 그러니까 그 영국 그 상인들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상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전파된 거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추가적인 자료는 있나요? 이게 지금 뭐 연구 나온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군인들 사이에서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 사이에서 병이 이미 유행이 걸려있는 됐고, 예. 그리고 그 선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쪽만 퍼진 게 아니라 또 반대편을 이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유럽 쪽으로 그 경로로 이제 서쪽으로 또 유입이 된 거 보니까 사람 플러스 이제 물건에도 이제 뭐 균이 이제 묻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마 1820년 하세요. 선박의 그 물 같은 걸로 선박에 그 물도 계속 보관해 놓죠. 네. 감염된 그 물 마시면.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괴질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겠네요. 비슷한 시기에. 네네.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게 됐죠. 그럼 뒤로 넘어갈까요? 네, 그러시죠. 네.